고등학교 동창 둘이랑 게임을 만듭니다. 거기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또 그립니다. 네, 또 그립니다. 심지어 손목이 아파도 그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가 뭐라는 인간인지 잘 모릅니다. 누가 너 무슨 일 하냐 물어보면 대충 게임 만들어요 라고 하죠. 그러면 상대방 표정이 돈 좀 버나? 로 바뀝니다. 저는 그 순간 망설임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돈이 나오는 건 아니죠. 통장은 건조하고 제 눈물만 촉촉합니다. 돈은 통장을 떠나고 저는 멍하니 그림을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돈이랑 펜값이 경쟁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집안 환경이 좋지 못했다면 이 작업은 이미 진작에 접었을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수익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냥 이 작업을 멈추면 뭔가 제 안에 기둥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그립니다. 아마 저는 그냥 그리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모레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또 그리고 있을 겁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멍청합니다. 저도 압니다. 돈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종류 위에 낙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마치 멍청하게 서 있는 돌멩이처럼 하루를 버티듯이 지내게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숨 쉬고 해지면 또 자고 그렇게만 살면 안전할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붓을 들고 악기를 잡고 펜에 둡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그거에서 뭐 먹고 사냐라는 질문도 수십 번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못 먹고 살아요. 사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술가는 인류가 만든 오류가 아닐까? 수십만 년 전 생존 본능만으로도 잘 살던 우리 조상들 사이에서 갑자기 이 돌멩이에 사슴을 그려야겠다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유전자에 남아서 이렇게 저 같은 인간이 통장은 비어가는데 그림은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예술은 멍청합니다. 예술가들도 멍청합니다. 근데 안 하면 그냥 멍청한 돌멩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멍청하다는 걸 알면서도 돌멩이보다 더 나은 멍청이가 되려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예술작품을 보면서 울고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 순간 약간 희열이 느껴집니다. 아, 내가 만든 이게 누구한테 닿았구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마치 배설을 하듯이 예술을 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 오늘 기분 좋으니까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죠. 저한테 예술이 딱 그겁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저는 사실 이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술을 하면 시간은 날아가고 통장은 비워지고 주변 사람들은 또 대체 왜 그러고 사냐라고 묻고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답도 못하죠. 그냥 또 머쓱하게 웃으며 멍청이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가 쌓이고 장면이 맴돌고 이야기가 저를 쫓아다니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제 뇌가 폭발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제 안의 것을 다 꺼내놨을 때 그걸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이상하고 또 참 고마운 일입니다. 마치 제가 화장실에서 아주 힘겹게 만든 걸 누군가가 진지하게 감상해주고 와, 이거 진짜 좋다 라고 해주는 기분이랄까요. 비참하기도 한데 진짜 웃긴 일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걸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당연히 엄청난 예술가는 아니지만 하지만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는 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또 따로 모여서 엄청난 걸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뭘 한 건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말이죠. 자, 이걸 봐라. 이건 위대한 소형기다. 그리고 그건 현대미술사에서 떡하니 한 획을 그어 넣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겁합니다. 저게 뭐야, 변기 아니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는 진지하게 분석하고 결국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이게 예술이었구나. 그 순간 세상은 그걸 윤활유 삼아 한 발짝 더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데 필요한 건 밥이랑 집이면 충분하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건물이 그냥 사람 비에 안 맞고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만 해주면 기능은 다합니다. 근데 그 건물이 아름답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출근길에 그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다면 그 순간 하루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초록색 덩어리여도 호흡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초록색이 다양한 모양, 크기, 질감으로 펼쳐져 있다면 어떨까요? 바람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고 계절마다 다른 빛깔을 보여준다면 아무 기능상 문제없는 숲이 갑자기 보고 싶은 숲이 됩니다. 예술은 결국 그겁니다. 필수품이라고 하면 애매하지만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통장이 말라가도 주변에서 그걸 왜 하냐 묻는데도 굳이 그 기름칠을 하려고 하루 종일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통장이 말라가는데도 주변에서 그걸 왜 하냐 묻는데도 굳이 기름칠을 하듯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비참한데 근데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저는 그걸 혼자서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 친구 둘이랑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돈을 주지 않는데 그냥 자꾸만 하게 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게임 미지입니다. 미지는 아직 완성되기에는 좀 걸리고 세상에 나오기도 전이고 언제 완성될지도 정확히 모르고 완성된다고 해서 대박이 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우리 셋이서 만든 작고 귀여운 기록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꼭 위대한 소변기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게임이야? 장난이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진지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아 이게 그들이 만든 미지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군가는 감동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만든 사람들 참 멍청하고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감동이 아주 작게라도 세상에 기름칠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예술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미지가 밥 먹고 숨 쉬는 것 말고도 세상을 조금 더 다르게 보게 해주는 그런 숲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초록색 하나뿐인 숲이 아니라 형태와 색과 소리가 다양해서 괜히 보고 싶은 숲처럼요. 결국 미지를 만드는 이유는 저와 친구들이 멍청한 돌멩이로 서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걸 꼭 한번 걸어보고 싶은 숲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